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하루 쉬고 돌아왔는데 금요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추가적으로 3천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위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이틀간 올랐고요. 중국은 제법 좀 밀렸고요. 오늘은 또 이제 중국하고 홍콩 증시는 또 휴장입니다. 미국은 다우가 0.7%, 나스닥 0.5% 정도 올랐어요. 뭐 강한 상승은 아닙니다만 이틀간 상승 흐름을 이어갔고요. 역시 이제 통화 당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에 좀 녹아들면서 주가가 올랐는데요. 어느 정도나 긍정적으로 내성을 가지고 올라갈 것인지 기대와 함께 우려도 있습니다. 우리 이제 금요일입니다. 또 좀 변동성이 있고 약할 수 있는 그런 날이어서요. 변수들 체크하면서 시장 대응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마케돈 1부 시작합니다. 네,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이제 장기부터 해서 금리가 계속 장기 금리가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가 내려온다는 것은 채권에 투자한 사람들이 채권 가격이 올라서 돈을 번다는 건데요. 그런 점에서 채권 시장 이야기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이 하이힐드 채권에 대해서 투자할 만한 채권 상품으로 알아보겠습니다. MKH 글로벌 파트너스 마경환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이제 글로벌 경기 흐름에 대해서 그리고 또 경기 흐름을 어떻게 읽어야지 되는 데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전문 분야로 이제 채권인데요. 하이힐드 채권을 오늘 말씀을 해주세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하이힐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시죠. 네. 일단은 제가 하이힐드 채권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사실은 주식이 아니라 채권이라서 사실은 이제 채권에 대한 기본 수익 메커니즘에 대해 좀 이해를 하면은 훨 더 사실은 전반 이해가 도움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화면이 준비되는지 지금 보시면 일반적으로 채권 펀드는 일반 그 주식과 달리 수익 구조가 이자 수익과 이제 그 자본 손익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자 손익은 이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기를 쿠폰 금리라고 하고 예를 들면 연 6% 이자가 나온다고 하면은 지금 화면 준비됐네요. 보시면 이자 수익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다 아시겠지만은 경기 상황에 따라 관계없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받을 수 있는 수익률이죠. 그래서 여기 채권 이자 수익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게 그 채권도 금융자산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거죠. 근데 이제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데 통상적으로 그 메커니즘이라는 건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가기 때문에 금리가 내리면은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가 상승하면 가격이 하락하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자 수익은 기본적으로 채권의 총 수익은 이자 수익과 자본 손익으로 메커니즘 된다는 거고 특히나 이제 이자 수익은 가격의 변동과 관계없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들어온다. 요 메커니즘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근데 오늘 제가 좀 특별히 말씀드려야 될 하이힐드 채권 같은 경우는 일단 하이힐드 채권은 기본적으로 이제 채권 중에서는 좀 등급이 낮은 채권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투자 부적격 채권을 지칭하는 채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하이힐드 채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주식과 채권의 속성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즉 하이힐드 채권 같은 경우는 등급이 낮기 때문에 쿠폰 금리가 나오네요. 지금 등급이 낮은 채권인데 등급이 낮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으니까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게 되니까 금리가 일반적으로 미국 하이힐드 채권 같은 경우 6에서 한 7% 정도 나옵니다. 그죠? 이런 이제 이자 수익이 높은 측면에서는 채권의 속성을 갖고 있는 반면에 또 등급이 낮다 보니까 경제 상황에 따라서 좀 가격이 좀 연동해서 흔들립니다. 따라서 이건 아주 유니크한 건 채권인데 뭐냐면은 채권 속성과 주식 속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거죠. 즉 경제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흔들리는 거는 주식 속성에 가깝고 반면 시간이 경과하면 이자가 들어오는 이자 속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거죠. 즉 이 하이힐드 채권을 하나 갖고 있다는 건 마치 주식과 채권의 약간 중간재 같은 걸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권에 투자하면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를 받고 또 채권 가격 변동에 따른 수익을 누릴 수 있고 물론 이제 손실도 있을 수 있지만요. 주식에 비교하면 그러면 이자 수익은 배당을 받는 것에 비교하고 자본 수익은 가격 변동 이렇게 좀 비교해 그렇게 됩니까?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쿠폰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표채는 3개월마다 주는 거죠, 금리를. 그래서 그걸 이제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보통 하이힐드 채권은 많이 알고 계신데 그만큼 사실은 고위험 고수익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수익이 높은 반면에 위험도 반영하고 있는 건데 지금 하이힐드 채권이 그러면 할 만한 것인지 소개해 주시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네. 일단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최근에 이제 관세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좀 장은 좀 흔들리고 있지만 여러 가지 미국의 매크로 지표로 봤을 때 적어도 금년에 경기 침체에 들어갈 확률이 낮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어쨌건 간에 우리가 크게 보면 이제 최근 시장 양상은 두 가지죠. 이게 무역 전쟁 이슈라는 것 때문에 장이 하방으로 흔들리는 거. 또 반면 이번 주에 나왔습니다만은 여기에 따라서 미국 경기를 이제 받쳐주려고 금리 인하 카드가 나오게 되고 따라서 금년 연말까지는 좀 국한해서 본다고 하면 금년장은 아마도 일정한 박스권을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현 시점에서 이 박스권 시장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으로는 이제 제가 오늘 하이힐드 상품을 좀 추천을 좀 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거시경제와 하이힐드 채권 펀드의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가상금리라는 그 변수를 알아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처럼 가상금리는 채권의 가상금리인데 그냥 우리 시청자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상금리는 채권 시장의 참여자들이 보는 거시경제의 위험의 지표다. 지금 보시면 안에 화면에서 그레이로 표시된 게 미국의 경기 침체 구간인데요. 저렇게 경제가 나빠지는 국면에서는 가상금리가 굉장히 폭등을 하고 반면 경제가 좋아지는 국면에서는 가상금리가 내려갑니다. 따라서 가상금리가 증가한다는 건 경제 나빠진다는 거고 가상금리가 줄어든다는 건 경제가 좋아진다는 뜻이 되겠죠. 위험을 나타낸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좀 더 클리어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이 보시면 제가 S&P 500과 가상금리를 같이 그려놨습니다. 지금 보시면 예를 들면 2016년 같은 경우에 미국 유가가 30% 무너졌던 적이 있죠. 2010년 초반에. 지금 보시면 가상금리가 한 400bp 정도, 4% 정도 폭등을 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파란색이 이렇게 하고 올라가죠. 그래서 또 예를 들면 작년 4분기에 미국 주가가 거의 한 20% 빠질 때 또 밑에 하단에 보시면 가상금리가 올라가죠. 즉 가상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매크로가 안 좋아지는 거고 따라서 주가가 하락한다. 그리고 반대로 가상금리 줄어들면 반대로 주가가 올라가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방금 이제 가상금리와 주식을 말씀드렸는데 가상금리가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하이힐드 채권은 일정 부분 주식과 상당 부분 연관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에서는 가상금리와 제가 하이힐드 채권 펀드의 수익의 누적 수익을 같이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금 직전 슬라이드에서 가상금리와 주식의 방향과 거의 일치합니다. 지금 보시면요. 즉 가상금리가 그러니까 2002년, 2008년 정도의 경제가 굉장히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로 갔을 때 하이힐드 채권의 누적 수익률도 하단에 보니까 지금 적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2008년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하락을 하죠. 반면 가상금리가 하단으로 안정화되는 경우는 하이힐드 채권 이 주식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하이힐드 채권 펀드를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가상금리다. 즉 가상금리가 만약 향후에 급등할 것 같으면 하이힐드 채권 하지 마셔야 됩니다. 반면 하이힐드 채권이 안정화될 것 같으면 하이힐드 채권 수익은 더 좋아지고 그리고 하나 더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거는 만약에 하이힐드 채권 가상금리가 현재 레벨에서 계속 움직인다. 매크로 상황이 당분간 박스권으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된다면 우리 현재 상황처럼 이렇게 됐을 경우는 이론적으로 가격은 이제 우리가 주식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니까 가격은 이제 사이드웨이로 가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권 속성이 있죠. 즉 시간 가치인 쿠폰이 고금리 쿠폰이 일정한 경과를 하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시간 가치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면서 또 혹여나 최근에 나타날 수 있는 변동성도 대비할 수 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가상금리를 보고 경기나 주가나 하이힐드 채권의 방향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건데 가상금리는 그럼 보통 CDS 프리미엄 이런 게 대표적인 가상금리인가요? 가상금리 볼 수 있는 지표는 그럼 뭐예요? 가상금리는 채권 종류가 워낙 많을 테니까. 네, 이제 여러분 이렇게 개별 채권을 볼 필요는 없고 저희가 프레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프레드에 보면은 하이힐드 인덱스의 스프레드가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에 나오는 하이힐드 가상금리 지표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실 겁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 그러면 하이힐드 채권 지금 투자해볼 만하다는 게 이제 결론이고 그걸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이힐드 채권 가운데 투자할 만한 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이게 뭐 저희가 짧은 시간에 많은 네.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네. 좀 뭐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말씀을 드려야 네. 되는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국내에서 설정돼 있는 미국 하이힐드나 미국 고수익 채권 펀드보다는 그냥 직접적으로 증권사에서 해외 주식 계좌 형태로 달러 표시 미국 하이힐드 채권 ETF를 저는 좀 추천을 드려요. 네, 네. 그 추천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현재 국내에 설정돼 있는 이제 미국 하이힐드 채권 펀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우리가 하단에 코스트가 많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국내에 설정돼 있는 펀드들 같은 경우 원달러 해칭을 해서 고객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환해치라는군요. 그렇죠. 환해치를. 예. 근데 문제는 현재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가 더 높기 때문에 우리가 환해증을 하면서 한 1.5에서 한 1.8% 정도의 코스트가 발생을 합니다. 크죠. 네, 예, 그 그래서 정도는.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예를 들면 지금 보시면 보통 좀 보수로 봤을 때 현 시점 미국 하이힐드 채권의 쿠폰 금리가 예. 한 6에서 한 7% 정도 되는데 일단은 코스트 환해증 코스트가 1에서 1.5% 운영 빠지고 보수보다도 많네요. 그렇죠. 그게 빠지고 비용이, 두 번째는 또 국내 채권 펀드들이 재간접 펀드가 많습니다. 네, 그러다 네. 보니까 펀드, 사실은 재간접 펀드다 보니까 서브 펀드까지 코스트를 토탈로 본다고 하면 이 또한 운용 보수도 더 커요. 네. 그래서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바로 이제 달러 표시 이제 미국 하이힐드 채권을 들어간다 하면 첫 번째는 환해증 코스트가 발생하지 않고 여기서만 벌써 한 1.5에서 1.8% 세이브가 되고 두 번째 운용 보수가 재간접 보수가 아닌 어떻게 보면 ETF 펀드의 보수를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 1% 이상 차이 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주 심플하게 본다고 하다 적어도 2, 3% 이상의 코스트 측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원달러 해칭되어 있는 미국 하이힐드 채권 펀드보다는 그냥 달러 표시 미국 하이힐드 채권을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건 간에 금년에 여러 가지 경기 상황이 이제 경제는 약간 둔화가 되고 또 반면 또 금리 인하 카드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좀 변동성 계속 지속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렇게 변동성 지속될 것 같다면 우리가 이제 뭐 채권의 가장 기본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으면 듀레이션이 즉 장기 채권보다는 단기 채권을 하는 게 어떤 변동성에 좀 더 우리가 프로텍션이니까 방어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화면에 있는 것처럼 이제 단기 하이힐드 채권 ETF를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 지금 이제 두 가지 정도인데요. 하나는 저희가 그 스테이트 스트리트에서 나온 자료고 하나는 아이쇼 두 가지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단기 하이힐드 채권 펀드라고 제가 추천 펀드라고 지금 제가 보여드렸는데 보시는 바처럼 저기 YTM이라는 게 이론적으로 이제 고객님 투자했을 때 이게 이자 수익 레벨입니다. 보시면 한 6% 중반대 나옵니다. 예.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만약에 최근에 장 흔들린 게 안정화된다고 하면 가격은 더 올라가야 되는 구조죠.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가 미국의 달러 단기 하이힐드 채권 펀드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결론인데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핵심인데 조금만 쉽게 풀어서 제가 한번 리뷰를 하겠습니다. 하이힐드 채권, 그러니까 고위험이지만 고수익을 낼 수 있는 하이힐드 채권이 지금 시기에 여러모로 봤을 때 투자를 할 만하다. 그게 첫 번째 이유셨고요. 그럼 하이힐드 채권에 어떻게 투자하느냐? 채권을 직접 살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펀드를 이용하는 게 좋고 펀드인데 공모펀드보다는 ETF라는 게 비용상 유리하다.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두 개 말씀해 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네, 게 맞습니다. SANH, SHYG, 이게 이제 약자 이니셜인 모양이에요. 상품 이름입니다. 상품 이름이죠. 예. 그러면 ETF를 사면 장점이 펀드 일반 공모펀드보다도 쉽게 아무 때나 사고 팔 수 있다. 네, 예약 맞습니다. 해지가 필요 없고요. 그리고 수수료가 낮다는 건데 지금 달러 ETF를 사면 환해지 비용이 안 들지만 환해지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것은 달러가 사실은 강세로 지금 갈 기조이기 때문에 지금 맞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환 리스크는 지는 건 맞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럼 포함해서 좀 주의할 점도 얘기를 해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론적으로 지금 레이트 사이클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원래 교과서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채권 중에서 우량 채권, 퀄리티 채권을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네. 이제 왜냐하면 향후에 일정한 시점에 경제가 둔화되는 것 대비해서 이제 우량 채권을 투자하는 게 맞는데 제가
사실 오늘 반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최근 시장 상황을 제가 반영해서 약간은 네. 테크니컬리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왜냐하면은 뭐 지난 한두 달 동안에 미국 국채 금리가 굉장히 많이 금리가 내리고 가격이 굉장히 올랐죠. 많이 올랐어요. 네. 따라서 지금 시점에 한 6개월 정도 본다면 미국 국채를 들어가는 건 조금 늦었어요. 그렇죠. 네. 반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식을 들어가기에는 현재 좀 많이 변동성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중간지대가 되는 이제 제가 하이드 채권을 좀 말씀 네. 좀 드렸는데 어쨌건 간에 이제 하이드 채권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하이드 채권은 채권의 속성보다는 약간 주식의 속성 강하다는 걸 잊으면 안 되고 네. 따라서 제가 아까 테크니컬리 지금 투자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만약에 우리가 경기 침체 시그널이 본격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이 펀드, 이 채권 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매를 하셔야 된다는 걸 네.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그 변동성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하이드 채권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도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이게 채권이지만 일반 채권보다는 변동성이 더 큽니다. 물론 주식보다는 변동성이 낮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변동성은 일반 주식과 일반 채권의 중간 정도의 변동성이 있다는 것도 알고 투자하시면 조금 더 어떤 가격의 추이에 대해서 좀 더 편안해지실 거고요. 그리고 그 조금 전에 이제 앵커님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게 달러 들어가면 환 변동 리스크에 노출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했는데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건 조금 더 부연 설명 좀 드리면은 일단은 제가 좀 전에 왜 제가 국내 설정 하이힐드 채권 펀드보다도 달러 표시 채권 펀드가 좋냐고 말씀 부연하면서 제가 이제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코스트 측면에서 사실은 이제 국내 설정되어 있는 미국 하이힐드 채권보다 달러 표시가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은 그보다 더 큰 장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달러 표시 하이힐드 채권을 갖고 있다는 건 엄청난 리스크 해칭이 됩니다. 즉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물론 최근에 일시적으로 원화가 급등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건 조금 불편해요. 조금 한국 원화가 예를 들면 1,150원 언더로 가준다고 했을 때 가정을 합시다. 만약에 제가 1,150원 정도의 미국 하이힐드 채권 펀드를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내가 미국 하이힐드 채권 펀드를 들어갔을 때 리스크가 뭐냐면 미국 경제가 흔들리는 거죠. 미국 경제가 나빠진다고 하면 하이힐드 채권 수익이 조금 부진해질 겁니다. 만약에 한 5% 정도 빠진다고 합시다. 네. 예를 들면 네. 그러면 기저가 뭐냐 미국 하이힐드 채권 펀드가 빠졌던 이유가 미국 경제 나빠지게 빠졌기 때문에 반면 원화 대비 달러는 또 올라가게 되죠. 네. 그러되면 사실은 한국 투자자 관점에서는 일시로 투자 자산에 대한 리스크는 노출됐지만 반대로 원화 대비 달러가 올라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원화 투자자들은 사실은 손실을 보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이게 아이러니컬한 게 그러니까 미국이 정상적으로 간다고 하면 하이힐드 채권의 수익이 쭉 날 것이고요. 반대로 미국 경제가 나빠진다고 하면 투자된 하이힐드 채권은 약간 밀리겠지만 반대로 달러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투자자 관점에서는 여하튼 굉장히 좀 매력적인 투자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 좀 매크로 경제 위험 해칭 효과가 네. 발생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사실 채권 투자 이렇게 보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뭔 얘기하는 거야? 처음에 하이힐드 관심이 있어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복잡해하시는 분들은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실은 큰 자금으로 운영하거나 운용사나 기관들은 굉장히 솔깃할 만한 얘기고, 그러니까 하이힐드 채권 저도 오늘 많이 배웠으니까 주식 같은 채권이다. 예, 성격이. 맞습니다. 네. 그렇게 알았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 답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추천해 주신 하이힐드 채권 ETF를 상장 지수 펀드를 사라는 건데, 국내에는 그러면 이런 국내 기업들에 발행하는 하이힐드 채권을 대상으로 한 펀드나 ETF는 없습니까? 별로 있긴 있는데 별로 투자할 만하지 않아서 그러신 건가요? 네, 국내도 있습니다. 일단은 국내도 있는데 보통 이제 하이힐드 채권 펀드를 우리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등급이 낮은 채권이죠. 좀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투자 부적격 채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이런 채권 이론적으로 디폴트 리스크에 굉장히 많이 노출돼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디폴트 리스크를 해칭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채권에 분산 투자를 해야 되고 유통시장이 잘 발달돼 있어야 리스크를 잘 해칭을 가능한데 네. 문제는 국내 시장은 하이힐드 채권 시장은 너무 작아요. 즉 우리가 국내 하이힐드 채권 펀드를 운영할 때 충분한 분산 투자가 어렵고 네. 두 번째로 국내 하이힐드 채권과 미국 하이힐드 채권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미국 하이힐드 채권 같은 경우는 S&P나 무디스든지 세계적 운용사에서
등급을 매긴 채권인 반면에 국내 하이힐드 채권 한신평인 한기평에 국내 신용 등급을 매긴 겁니다. 네. 사실 동일한 기업을 놓고 본다고 하면 글로벌 신용 등급과 국내 신용 등급은 한 두세 등급 정도 차이 납니다. 더 낮습니다. 따라서 교과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국내 하이힐드 채권 펀드는 너무 리스크에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투자를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가능한 미국 하이힐드 채권을 좀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시간 끝나기 전에 꼭 하나 좀 말씀드릴 건 뭐냐면은 장기 투자하는 상품은 아닙니다. 그냥 한 6개월 정도 보고 투자하시고, 만약에 매크로 경제가 좀 안 좋아지는 상황이면은 그때는 반드시 환매를 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시쳇말로 알아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러면 하이힐드 채권 좋으면 국내 투자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 있을까 여쭤봤는데, 그만큼 이제 국내에는 그 시장이 충분하게 활성화 내지 매매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네, 그런 여건은 미국 시장에 있다. 네, 그래서 운용사들이 잘 운용할 수 있는 미국 시장에 있는 하이힐드 채권 펀드인데 비용적은 ETF를 사시라.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 되겠고요. 말씀하신 그거는 저희 자료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채권은 정말 공부를 머스트 해보라고 표현하는데 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부분만 어렵게 하면 딱딱한데 오늘은 이제 하이힐드 채권 펀드 ETF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MKH 글로벌 파트너스 마경환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귀중한 시간이었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